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사실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은 꼭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조선업 쪽으로 지금 뭐 NH투자증권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수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대한민국 힘듭니다. 근데 결국에 이거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수출이 지금 13개월 만에 좀 좋아지고 있어요. 어. 근데 이 수치 자체가 뭐를 기반으로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에 이제 가장 큰 줄기는 그 누가 뭐래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뭐 석유화학 이쪽도 괜찮고, 그리고 뭐 2차전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동차랑 조선이랑 반도체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2차전지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좋고요. 근데 이 조선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제가 3년 동안 이야기했거든요. 조선도 다시 좋아질 거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자동차 그리고 선박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박 수출은 여러분 101%가 늘어났습니다. 28억 3천만 달러. 뭐 대충 계산해도 한 3조 5천억 되죠.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꼭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선 쪽으로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바로 LNG선 수주부터 그리고 에탄올 이런 쪽 친환경 쪽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연봉이나 이런 것들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저평가예요. 아, 저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굉장히 부흥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어릴 때 제가 여러분 서울태생인데 통영에 오래 살았어요. 통영에. 통영에 오래 살아가지고 거제, 통영 이런 데가 굉장히 조선업의 메카였거든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다 있었고. 어쨌든 어릴 때 막 수업 시간에 여러분 우리나라 1위 산업이 뭐죠? 이러면 조선이요, 배 만드는 거요 이랬던 기억이 막 나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나라를 이끌었던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죠? 중국의 등장. 빠밤 하면서 그냥 저가 공세로 막 다 빼들어가죠. 일본 잘했죠. 그러면서 조선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데 지금도 사실 많이 안 좋긴 합니다. 근데 정말 10여 년의 어떤 적자가 흑자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런 시즌이 좀 오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유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보통 이런 게 되게 좋아합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국내 최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면 막 상한가 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 기업들이 돈 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 다 돈 되는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지금 딱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산업에는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꼭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 2차전지 하는데 저는 2차전지도 좋죠. 근데 우리가 결국에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타 현재가보다 목표가가 높아요. 근데 우리가 뭐 증권사의 이야기들을 다 믿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 2023년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133억 달러, 112%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 233%입니다. 현대미포조선 92%, 삼성중공업 69%, 하나오션 21%. 하나오션이 좀 약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에서 이제 인수가 됐으니까 그 모멘텀 하나만으로도 사실 좀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어쨌든 LNG 발주가 핵심이었는데 이게 뭐였어요? 카타르발이었죠. 2024년에 뭐예요? 미국산 LNG 수출 확대. 그러면서 발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중국이 1위를 뺏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2위를 채가긴 했는데 다시 역전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 그러면서 80척 정도의 LNG선 발주 진행될 거고 80%를 한국조선사가 수주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이제 방산도 사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하나오션 수주가 좀 낮게 뜨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사는 여러분 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수주 자체 공시를 일부러 가릴 수 있는 요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오션이 좀 아쉽다는 거. 그래도 흑전했다는 거 보이시죠? 흑전. 흑전했어요, 여러분. 영업이익 714억.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드릴십이라는 악재가 엄청나게 크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조선이 왜 어렵냐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배 만들어 줄래 하고 이제 어디선가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돈 별로 안 남아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도 안 할래 이런 소리를 한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2, 3년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줬더니 배를 안 들고 간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소송해가지고 돈도 좀 받고 할 텐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배가 여러분 좀 큽니까? 이 배가 그냥 고철 덩어리가 이렇게 계속 어디 그 큰 부피를 차지하는 도크 위에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은 3대인가 있었고 그 대우조선도 2대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팔았어요. 이게 지금 이게 다행인 거예요. 이걸로 뭐 단돈 몇 푼이라도 건지면서 이걸 진행했던 게 정말로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업 자체적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흐름이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이제 시작.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좀 생길 거냐면 여러분 이제 2023년, 2024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전기 선박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점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어떻게 되죠? 저탄소 전기 추진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자, 선박차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한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ESS 시스템을 완벽하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우선 ESS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LFP 배터리가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휴대폰 그 보조 배터리 아세요? 커다란 보조 배터리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충전시켜 놓고 가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ESS 이 보조 배터리를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배 위에다가 보조 배터리를 쫙 까는 거예요. 안에 넣던 위에 넣던. 그래 놓고 위에다가 뭘 한다? 태양광을 팍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는 이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쓰면서 충전하면서 여기에 또 파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전기도 일으키죠. 이 전기로 가면서 충전하면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배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기도 몽땅 쓰는 게 아니겠죠.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앞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기 추진 선박이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통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어떤 영웅을 뛰어넘어서 성웅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될 만큼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 국가죠. 이걸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선택이 아닌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이 많이 힘들어졌어도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뭐 단점은 뭐예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일단 지금 조선소 쪽으로 임금을 너무 낮게 받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무를 한 지 한 10년 되신 분들 있죠. 그분 아직도 월 300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기능공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문제라서 아니 야 너 조선소에서 일 안 해 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일 안 하죠. 임금 체계 이게 빨리 어떻게 좀 좋아져야 되고 지금 해외 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숙련공이 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그리고 뭐 로봇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여러분 우리가 로봇 도입을 뭐 30년 전부터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맞잖아요. 이게 빠르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어떤 수주 경쟁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겠고 일단 솔직히 제일 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저는 뭐 조선 삼성중공업이든 어디가 됐든 CEO들이 야 니네 진짜 혁명 매입 이런 거 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 적자 기업을 살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생각을 해야지. 그거 한 1, 2년 하고 임원진들 다 다시 산업은행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연봉 2, 3억씩 받아먹으면서 편하게 띵가띵가 노는 거. 그딴 짓 그만하고 회사 살려 이 새끼들아. 욕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직업의식 없는 새끼들 진짜 아우 너무 싫어. 일해라 이 새끼들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텔레그램 운영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꼭 관심 가지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텐데 제가 그러면서 채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은 대장주를 잡아라 채널에서 제가 제대로 잡아드렸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주, 방산주 석유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가 늘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 자, 시장이 무너져도 뭐예요? 종목들의 과거, 기사에서 단서를 찾아서 오늘 종목을 선정하는 건데,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재료 선정이 중요합니다. 2300개의 종목을 우리가 다 잡아볼 수가 없어요. 차트를 다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차트 교육을 안 하는 이유가, 자, 우선 우리나라 시장은 뉴스나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들의 과거를 다 뒤집니다. 종목들의 과거를 쭉 찾은 다음에 가장 많이 엮이는 종목을 찾아서 저는 이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직중 매수를 하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차트 보고 재료 보고 그 다음 아침에 뭡니까? 수급 상황 보면서 호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때 국제유가 이야기 나오면서 흥구석유가 제일 많이 잡혔었죠. 여기 보이시죠? 제일 많이 잡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흥구석유가 잡힐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흥구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흥구석유가 석유 이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시세 주기 좋겠구나, 이런 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뭐냐면, 대장주를 잡아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주를 잡아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참고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걸 말로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힘드니까. 네, 들으셨죠? 이런 것들을 다 잡아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방산주 잡아야 될 거 써드렸어요. 빅텍이라고 따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잡아드렸죠? 어제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면서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이시안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코오롱 글로벌 여러 번 엮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히림,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것들은 무조건 잡아볼 만하고 우리가 매수할 만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이럴 때 이렇게 반응했다는 걸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일 많이 엮이니까 내일부터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방 안에서 뭡니까? 영상 제공해드렸고, 이렇게 구독자 방에서는 매수가 해가지고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때 120%가 올랐습니다. 120%가 올랐고요. 10월 10일이었죠. 16일 날에는 제가 브롬 관련주 이렇게 잡아가지고 폴라리스 우노 한창산업 해서 18%, 15%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오늘이죠. 자, 아까 제가 텔레그램에서 분명히 확인드렸죠. 제이시안 시스템 이렇게 RTX 바로 그래픽 카드 가격의 수요 폭증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제이시안 시스템 5,250원 18% 가까이 올랐고요. 중앙백신 12,000원. 이거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 쭉 올랐다가 한번 빠지고 다시 가는 게 차트상으로 굉장히 유용했는데, 중앙백신 잡아드려가지고 어제 배성미생물, 중앙백신, 이글베, 체시스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중앙백신 잡아드렸고요. 자, 대망의 코오롱 글로벌 이거 제대로 잡아드렸습니다. 시초가 대장주를 잡아라 구독자분들, 제 패턴대로 잡는 게 제일 정확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26% 상한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 장중에 많은 종목들 잡아드렸거든요. 장중에도 사실 잡아드린 거 많아요. 뭐 신성홀딩스, 보라티알 이런 것도 이야기해드렸고, 페라이트 관련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뭡니까? 럼피스킨 추가 발생 이야기해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죠? 태국공주, 중국 이렇게 폐렴 이런 것들 제공해드렸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일단조 이런 것들 제가 장중에 제공해드렸는데, 장중에 잡아드리는 건 매수하기가 힘드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코콤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걸로 내가 장중에 잡아줬다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매매 방법을 배우시면 앞으로 주식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먼저 1번 재료를 보고, 2번 과거를 봅니다. 3번 종목을 선정하고, 4번 구독자 방에서 텔레그램 매수가, 이걸 체크하시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 스텝은
이 과거에서 특히 종목을 찾는 건 여러분 아무도 안 합니다. 저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여러분들 한번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서도 이런 섹터, 이런 재료들은 앞으로 내가 꼭 봐야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쓰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 가능해져요.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많이 오른 종목이죠. 비트코인,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다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다날은 뭐 21%, 위지트 상한가, 우리기술투자 지금 오늘 51%, 43%. 제가 분명히 비트코인 강세 나타낸다, 체크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구독자방에서는 뭡니까? 제가 따로 잡아드리고 있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쌓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를 하는 것, 아낌없이. 이거 어디서 따라하려면 따라하라고 해보세요. 하루에 뉴스가 여러분 몇 개가 나오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맞춰라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 네옴시티, 뭐 제이시안 시스템, 중앙백신, 한창산업 하루하루 다르게 흥구석유까지 진짜 대장주를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퍼드릴 겁니다.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자방 들어오시는 방법 단순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꼭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어디 상단의 전화번호 010-4889-5593으로 뭐다 구독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구독자방,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알아야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라고 보내시면, 나는 텔레그램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자로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힘들 때 손 내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손 내밀었던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집안이 망하고 주식으로 다시 일어설 때 혼자 했을 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 가르침, 저한테 한 푼도 받지 않은 이 가르침 늘 이어갈 거고, 대신 저는 이득을 조금만 취할게요. 구독, 좋아요는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정말 힘나니까 꼭 해주시고,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 하시는 분들, 너무 문자를 많이 보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분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딱 진행해주시면 내가 바로 딱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꼭 이런 것들 잡아서, 다시 좀 시장이 좋아지는 듯 합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뭡니까?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잘 잡아가지고 수익권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서 앓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 재료, 과거, 차트, 종목 끝나는 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무조건 테마성입니다.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근데 이 매일매일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죠? 바로 가치주들도 궁금해 하시죠. 제가 가치 투자는 어떤 건지 에코프로를 예로 드리면서 이런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팁 다 얻어가세요. 자, 여러분 제가 개인 투자를 할 때 겪었던 가장 큰 뭐랄까요, 힘든 점이랄까요, 이게 정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라던가 유튜브 빼고는 사실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라는 게 정말 어렵죠. 아니면 뭐 TV 채널이라던가. 근데 이 너무 많은 정보들 중에서 확실한 정보를 거르기가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일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자, 여러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외인들의 속보라던가 이런 것들 개인분들이 쉽게 접하기 쉽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딱 하나를 선정해서 그때 살 걸 하지 말고, 그때 팔 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꼭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21일 날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한국 배터리 섹터의 저력이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기본적으로 US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IRA 세부 법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에 굉장히 이득이 될 거다. 그러면서 지금 마켓 밸류에이션을 뭐라고 했냐면 엔트리 포인트 투 인베스트, 지금 가장 중요하게 투자해야 될 시기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는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월 17일 날 이미 기사가 났습니다. CATL이랑 포드 거래 재검토 요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뭐예요? 포드와 CATL 북미 배터리 합작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리포트를 내고 있거든요. 또 똑같습니다. 뭐 이럴 때 주가가 한참 이제 오를랑 말랑 하던 시기에 갑자기 경고를 내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번에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 많은 이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자, 적중률이 어때요?
고작 11%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에코프로라는 기업 다들 아실 겁니다.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5월 19일 날 여기 하나증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목표가 45만 원 하고 추가 상승 여력 제한적이라고 하죠. 이때보다 지금 2배 올랐습니다. 90만 원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뭐 3프로 TV라던가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돈 벌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다? 저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박순영 기사님 같은 분도 있지만 작가님 같은 분도 있지만 이런 거 보고 또 휘둘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정답은 뭐예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뭐 금양이라던가 에코프로 차트거든요. 좀 더 크게 키워볼까요? 이거를 제가 굳이 왜 보여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데이터가 실적은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실적입니다, 여러분. 모멘텀도 있지만 자, 결국은 데이터 뭐야? 5년 연속 증가하면서 국내 수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번에 여러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선두적으로 수출을 이끌었던 건 조선이라던가 2차전지라던가 자동차를 빼고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랑 2차전지는 어차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정답은 수출 많이 되고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기업이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차전지 역대 최고 달성, 점유율 40% 목표로 수출에 계속 증가한다. 실적이야말로 큰 상승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미리 실적이 올라갈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박순혁 작가님도 결국에는 2년 뒤에 반도체 뛰어넘을 것, 증권가 가치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제가 여기 작게 적어놨죠. 반도체는 2차전지만큼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다. 자, 2차전지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시작된 산업이란 말이에요. 반도체도 만약에 여러분 이제 태동기를 거쳐가지고 성장하는 산업이면 무조건 주가 훨씬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장을 해서 완숙기에 접어들어서 좀 더 고부가 가치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박순혁 작가님이 말하는 건 실적이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늘 수밖에 없는 섹터가 2차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원래 제가 무역을 했었거든요. 통계청에서 이런 수출입 자료까지 다 뒤집니다. 부품 하나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단톡방 안에서 여기 신성이은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2월 6일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신성이은지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800%가 는다. 매출액이 6,600억.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시면 4천억 구간에서 머물고 있던 기업 자체가 2022년 기준으로 6,600억을 띄어요. 근데 뭐예요?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이때 저점을 다지고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가장 뛰어난 건 증권사 리포트도 아니고 해외 기관의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리포트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려드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혼자 절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저는 채널만 크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인생 바꿀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전혀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자, 지금 대미 수출 증가하는 거 보세요. 2월, 3월, 4월, 5월 기준으로 엄청나게 폭발하죠. 자,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출액이 이게 월이거든요. 1월 달부터 5월 달 사이가 여러분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뭐가? 수출액 자체가. 엄청나죠? 거기다가 뭡니까?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뚜렷한 매출 성장이 보이는 거예요. 향후 수년간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고성장을 보일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기업들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 중에 지금 가장 가파르게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새만금까지 제조시설 본계약을 마쳤고요. 새만금 뭐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가 모여있는 하나의 어떤 실리콘밸리 같은 하나의 단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시너지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거고요. 지금 2차전지 장비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3년간 법인세라든가 세금 없다. 니네 사업해라. 그냥 버는 대로 다 이득이에요. 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구난방이 아니라 딱 하나를 선정해서 살 걸 하지 마시고 그때 팔 걸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변화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종목 자 잡으실 수 있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어떻게? 자, 010-4889-5593
이쪽으로 인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차트 자체가 여러분 아직까지 상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액이 늘어난 즉 실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엄청난 매집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눈에 띄고 투신도 뭐 장난 아니죠. 지금 이게 보이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오르고 있다.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변화는 시작이 돼야 되고요. 제가 앞으로 텔레그램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정말 간추려서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 투자라는 거 지금부터 변화가 필요하고요. 혼자 하시지 마십시오. 혼자 하시지 마시고 대화하시면서 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저한테 정확한 코멘트들 들어가시면서 이 종목명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인생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인생 바꾸실 분들 내가 이 종목으로 요번에 최대한 수익 한번 크게 내보겠다. 내가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매수를 해서 뭐예요? 큰 상승이 나오는 이 기쁨, 이 환희를 느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1000만 명, 뭐 100만 명 수용 못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큰 상승을 맛본 뒤에 아 실적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거야말로 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우상향하는 큰 상승, 에코프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코스모도 그렇고 실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제 실적 발표 곧 나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자 보내십시오.